나이가 되며 다짐했던 것들, 운동, 독서, 공부 모두 잘 지키고 계신가요? 저는 오늘 아주 오랜 목표를 이루려고 합니다. 깨어나라 박지선의 면허증이요. 제가 오랜 장롱 면허 소지자예요. 그런데 올해는 제대로 운전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차가 없어요. 그러면 차를 사면 되잖아요. 어떻게 나에게 딱 맞는 완벽한 그런 차를 구하러 가볼까요? 솔붕붕아, 붕붕아 기다려, 붕붕아. 제가 예쁜 차는 고르라면 제대로 고르겠는데 아주 완벽하고 좋은 차를 고르라고 하면 사실 자신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 전문가가 필요한 거죠. 모셨습니다, 명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명장님 소개 좀 해주세요. 저는 2020년도에 대한민국 명장에 선정된 유재용입니다. 아니, 명장은 아무나 달 수 있는 타이틀이 아닐 텐데요. 명장은 대체 어떤 사람이 명장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전문적인 분야를 이제 현장에서 보여주는 어떤 액션을 해야 되고 4차로 이제 신원 검증을 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이제 명장 증서를 수여를 하고 있습니다. 까다로운 심사 과정을 거쳐서 이 사람이 정말 자동차를 잘 아주 빠삭히 아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판단한다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되신 거고요. 네. 근데 명장님, 그런데 저는 자동차에 자자도 모르는 자동차 바보거든요. 그럼 오늘 저를 위해서 명장님의 꿀팁 그리고 자동차에 관한 모든 거 저에게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알려주실 거예요? 네, 네. 자동차가 요즘은 진짜 예전에는 경유, 휘발유 정도밖에 없었지만 요즘은 자동차가 움직이는 힘이 정말 다양해졌어요. 네. 어떤 차이가 있고 각각의 장단점 그리고 또 어떤 것이 가장 좋을까요? 경유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대로 이제 힘을 쓸 때 쓰는 어떤 차량들에 이제 적용돼 있고요. 가솔린 즉 휘발유 같은 경우는 이제 세단 이제 일반적인 승용 개념으로 해서 이제 가솔린 차량들이 적용돼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환경 문제 때문에 이제 전기차 일반 어떤 고전압을 활용해서 모터를 돌리는 거, 그다음에 수소 가스를 이용해서 산소와 반응해서 모터를 돌리는 방법. 그다음에 하이브리드는 말 그대로 이제 가솔린 차에 모터를 접목시켜서 전기차로 달릴 수 있는 조건을 통해서 이제 하이브리드 차가 탄생된 건데, 최근에 이제 하이브리드가 이제 효과적으로 쓰기 때문에 하이브리드 차를 많이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2륜도 있고 4륜도 있고 또 수입차는 호륜 네. 그리고 또 국산차는 전륜 등등등등 이런 식으로도 또 많이 나뉘더라고요. 네. 아니 그런 또 차이점들도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륜과 후륜의 어떤 장단점이 있어요. 네. 전륜 같은 경우는 이제 말 그대로 엔진과 변속을 시키는 변속기가 앞쪽에 있습니다. 네. 노면의 접지력이 앞쪽에 있기 때문에 그 후륜에 대비해서 밀림감이 적습니다. 그게 좀 잡아주니까. 장점이죠. 근데 후륜 같은 경우는 이제 고속 주행 중에 이제 안정감을 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엔진이 앞쪽에 있고 이제 동력을 뒤쪽에서 이제 쉽게 해서 출력을 얻기 때문에 이제 그런 반면에 이제 뒤쪽에 이제 접지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눈길이나 빗길에서 상당히 밀리는 경우가 있어요. 지선 씨, 그럼 제가 문제 하나 드릴까요? 자동차를 운행하는 데 있어서 연료를 가득 채우는 게 좋을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밥을 이만큼 잔뜩 먹었을 때 그렇게 행복하더라고요. 기름 가득 넣으면 좋다. X? 오? 뭐예요? X도 아니고 O도 아니면 뭐예요? 이제 상황에 따라서 이제 연료 탱크에 이제 들어가는 연료량이 좀 다를 수가 있는데, 네. 동절기 같은 경우는 연료를 가급적 70% 이상 주유를 하셔야지. 왜냐하면 이제 내부에 어떤 온도 차이에 의해서 결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즉 물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70% 이상 충전하시는 게 좋고, 여름이라든가 이럴 때는 이제 휘발유를 가득히 채우면은 아무래도 탱크 내부에서 부피가 커져요. 커지기 때문에 이제 증발 가스라든가 이런 것들 또 취약할 수도 있고요. 가스가 밖으로 나오거든요. 네, 그런 쪽에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고,
또 하나는 연료를 많이 넣는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닙니다. 아무래도 무게가 있기 때문에 미세하나마 연비에도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 이럴 거면 문제를 왜 내신 거예요? 죄송합니다. 아, O도 아니고 X도 아니고. 아니, 그런데 제가 이제 중고차를 구매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을 때 살펴봐야 될 것들이 많거든요. 네, 네. 뭐부터 살펴볼까요? 일단 이제 공신력이 있는 사이트를 통해서 거기에 이제 뭐 본인에게 이제 맞는 차량을 이제 선택을 하시고 또 혹시 이제 중요한 게 이제 허위 매물이라든지 너무 터무니없이 싸다든지 그러면 허위 매물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꼭 유심히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명장님, 저 차 사러 가야 되는데 네. 어떻게 이곳까지 같이 봐주셨는데 여기서 헤어지면 아쉽잖아요. 아유, 네. 괜찮아요. 어떻게 같이 가시죠. 응. 네, 네. 오, 같이 봐주시는 거예요? 네, 네. 든든하다! 차를 사러 도착한 곳은 광주 풍암동의 자동차 매매단지. 새로운 짝꿍을 기다리는 크고 작은 차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 중에 어떤 차가 저의 소울 붕붕이가 될까요? 야, 입이 떡 벌어질 만큼 수많은 차들이 한 자리에 모여 있는데 여기 어떤 곳이에요? 네, 저희는 풍암지구에 있는 호남 최대 시설의 중고차 매매 단지입니다. 저희 단지는 경차부터 준중형차, 대형차, 심지어 화물차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차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양질의 상품을 제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야, 그래서 이렇게 한 자리에 수많은 차들을 이렇게 좀 모아서 관리를 하고 계시는군요. 네네네. 그런데 차들이 정말 좋아 보여요. 아니, 매입하실 때 신경을 좀 쓰시나 봐요? 당연히 고객 맞춤해서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매물 선정 기준에 있어서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소비자들께서 가장 염려하시고 걱정하시는 사고 이력이나 침수 이력 등은 저희가 한 번 더 꼼꼼하게 체크를 하고 있으며 차량의 연식 또 옵션을 고려해서 매물 선정에 집중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차를 살 때는 내 예산이 얼만지, 언제 타고 다닐 건지 확실히 정하고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야 꼭 맞는 차를 만날 수 있거든요. 자, 명랑님, 수많은 차들 중에서도 뭘 볼까 하다가 뭔가 많이 또 인기 있는 차종들, 사회 초년생의 대표 많이 찾는 차량, 그리고 또 패밀리카로 또 인기 있는 차종을 이렇게 구분을 해봐서 좀 살펴볼까 싶어요. 자, 근데 이제 중고차는 사는 데 있어서 그래도 공통적으로 봐야 되는 그 꿀팁 같은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봐야 될 점은 뭐가 있을까요? 우선적으로 차량의 외관 상태를 확인하셔야 돼요. 또 뭐 어떤 단차라든지 외관 어떤 단차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혹시 어떤 사고에 의해서 틀어진 점이 없나, 탈부착 흔적이 있나, 네. 이런 부분들. 다음으로는 이제 타이어 상태를 봐야 되는데 가장 안전에 관계되기 때문에 이런 타이어 트레드의 어떤 마모 상태, 또 마모가 이제 그 편마모가 됐다든지 그러면 하부에 어떤 축들이 틀어져 가지고 휠 얼라이먼트가 이제 또 봐야 될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타이어 상태가 굉장히 또 육안 확인해서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제 트렁크 개폐 여부도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트렁크를. 트렁크도 봐야 돼요? 네. 트렁크는 어떤 네. 부분을 봐야 될까요? 사실 이 부분은 정말 모르시는 네. 분들 많을 것 같아요. 트렁크도 보시면은 이제 이런 트렁크 니프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상적으로 이제 유압이 형성되는지도 보셔야 되고 또 뒤쪽에서 호미가 이제 추돌이 있다든지 사고 흔적이 있으면 여러 이제 그 힌지 부위들이 네. 이제 탈부착 흔적들이 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확인해 주실 필요가 있고요. 안쪽도 한번 봐볼까요? 첫 번째로 이제 운전석에 앉았을 때 본인에게 맞는 어떤 의자 스타일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운전할 때 상당히 좀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쵸. 또 하나는 이제 안에 보시면은 이제 그 대시보드라고 하는 이제 크러치 패드입니다, 이게. 네네. 이제 열에 의해서 변형이 온다든지 또 균열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수리비가 많이 나온 부품이거든요. 그래서 유관을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후드를 열면은 이렇게 엔진 룸이 나옵니다. 엔진이 여기에 딱 있어 엔진 룸이라고 합니다. 이제 수분이 이제 예를 들어서 침투했다 그러면은 네. 이런 데 조그마한 어떤 이 각진 부위들이 이제 녹이 좀 발생되고 막 그렇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확인해 주시고요. 운전자가 이제 사용자가 볼 수 있는 게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으로
전문가를 대동해가지고 시간적인 안배를 가지고 한번 그 차량을 구매할 때는 꼭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든든하다 든든해. 알려주신 대로 하나부터 10까지 꼼꼼히 살펴봅니다. 중고차를 구매하시는 분들 중에 대다수가 또 걱정하는 것 중 하나가 침수차예요. 네. 이게 전년도에 정말 홍수 피해가 많이 났던 그 다음에다 뭐 혹은 그 당에다 그럴 경우에는 중고차를 사면서도 내가 산 게 혹시 그런 피해를 입은 차가 아닐까 하는 네. 걱정이 되거든요. 네. 그런 거 살펴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수리 여부를 국토교통부나 이런 데 들어가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네. 이 차량의 수리 어떤 정비 내역서가 다 나와 있거든요. 먼저 그걸 먼저 활용해서 확인하시고 인터넷에 다 나와 있거든요. 네. 그 부분이 실제 이제 우리가 침수가 되면은 네.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 이 어떤 내장재들이 다 씌워져 있고 어떤 부품들이 다 이렇게 커버링 돼 있기 때문에 네. 확인하기 힘들고요. 첫 번째로 이제 안전벨트를 끝까지 빼본다든지 혹시 이제 간접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 게 그래서 이제 뭐 오염이 됐다든지 아니면 이런 쪽에 먼저 보시고요. 네. 그리고 이제 시트 같은 데 보면 하단부에 이제 녹물 같은 게 있다든지 이런 부분 그다음에 이제 몰딩을 이렇게 빼보시면 빼보시면 이런 쪽 하단부에 그 녹들이 맺힐 수가 있습니다. 맺힐 수가. 그래서 녹이 발생됐으면 한 번쯤 의심을 해봐야 된다. 그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확히 확인해 보시려면 전체적으로 이제 전문 정비업소 가가지고 네. 탈거를 해갖고 보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어렵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정확하게 일반인이 이렇게 네. 또 확인할 수 없는 네. 어려운 상황이어도 네. 그래도 우리가 최소한의 할 수 있는 조건들이 이런 것들이 있다. 네. 기억을 해주시면은 그래도 네. 살펴보면 좋잖아요. 네, 네, 네. 다들 잘 보셨죠? 한 번 사면 오래오래 타야 하니까 여러분도 잘 체크해보세요. 이야, 오늘 명장님 덕분에 진짜 제대로 차와 관련해서 마스터를 한 것 같아요. 이제는 혼자 가도 두렵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이 리스트 제대로 정리해가지고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됐을 것 같은데 우리 명장님은 오늘 어떠셨어요? 여러 가지 전수해 주셨잖아요. 제가 가진 기술로 여러분들에게 조금만 도움이 될 수 있어서 굉장히 흐뭇한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차량 구매하러 가셔서 저처럼 헤매지 마시고 오늘 명장님이 다 알려주셨잖아요. 꼼꼼하게 기억하셔서 잘 살펴보고 좋은 차 구매하셔서 안전운행 늘 행복한 주행하세요. 부릉부릉. 제가 운전하는 차 타실래요? 차를 구매하는 게 처음이어도 잘 몰라도 it's okay. 좋은 차 잘 골라서 오래오래 안전운전하세요.